안녕하십니까. 걷는 명품 변호사 조용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인천 발전 제안 일곱 번째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곱 번째 주제는 메가시티입니다. 메가시티. 자, 인천이라는 곳이 일단은 서울이라는 수도의 이제 관문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죠. 예. 근데 우리나라를 보게 되면 수도권에 한 2,800만이 몰려 있어요. 왜냐하면 서울이 1,000만, 그 다음에 경기도가 1,500만, 그 다음에 인천이 300만에서 2,800만이 이렇게 몰려 사는데, 2,800만이면은 유럽의 노르웨이나 핀란드나 인구 500만밖에 안 되거든요. 예, 근데 2,500만이라는 것은 상당히 많은 인구고, 이거는 이제 메가폴리스의 개념이죠. 근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이 도시가 균형적으로 좀 발전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어서 대부분 외국에서도 500만 규모의 행정 규모를 가진 도시권을 보통은 메가시티라고 합니다. 500만이라고 해도 앞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유럽의 한 나라 정도의 인구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인천 같은 경우가 이제 300만이고 인천을 둘러싼 도시들이 있어요. 김포시, 부천시, 시흥시. 이런 도시들 지금 김포시가 50만 정도 되고요. 부천시가 한 80만. 그 다음에 시흥시가 51만. 그 다음에 바로 옆 밑에 있는 안산이 65만. 그래서 사실은 이 정도 인구를 다 합치면 인구가 한 500만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도시들을 합쳐서 인천을 중심으로 한 메가시티를 만든다면 제가 보기에는 행정적으로나 그 다음에 시민들의 어떤 편의를 생각했을 때 가장 좋은 생활권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생활권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직장도 있고 거주하는 부분도 있는데 생활권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이제 교통망이거든요. 교통망. 그래서 교통망과 생활권 이런 것들이 상권 이런 것들이 이제 메가시티를 구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수도권이 2,500만이기 때문에 이 2,500만을 다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서울은 서울대로 서울도 사실 4개 권역, 도심과 부도심 2개, 4개 권역으로 나뉘어져서 그렇게 이제 관리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은 수도권을 서울 밑에 수원을 중심으로 한 경기 남부권, 그다음에 인천을 중심으로 한 경기 서부권 이렇게 해봤을 때 이미 수원은 800만이 넘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충분히 메가시티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인천도 지금 이게 인천시가, 그 옆에는 이제 다 경기도거든요. 근데 이미 서울의 서쪽이고 수원과는 좀 멀기 때문에 하나의 생활권으로 본다면 사실은 경기의 김포나 부천이나 시흥, 안산을 생활권을 인천으로 붙일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인천 같은 경우에 소래산을 중심으로 인천과 시흥이 생활권이 같아요. 소래산 바로 뒤가 신천이고 그래서 그 다음에 소래포구 바로 옆에가 이 시흥인데 그 다음에 그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사실 인천에 이제 중앙공단 있고 남동공단 있는데 남동공단과 이게 커지니까 밑으로 내려간 게 그 반월공단이거든요, 안산에. 그래서 여기가 다 연계되어 있어요. 생활권이라든가 상업적, 공업적으로 다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인천이 시흥과 안산과 사실은 같이 생활권은 묶여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부천시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부천과 부평의 삼산지구나 이런 상동지구는 이게 생활권이 같아요. 예. 그러니까 백화점도 그 사람들이 어떤 구월동이나 송도로 오지 않고 이 부천의 상동지구와 부평의 삼산지구는 이게 같은 생활권이다 보니까 같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인천 사람이 부천의 어떤 시설을 이용하고 부천이 인천 시설을 이용해서 서로 같은 생활권, 교통망, 상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붙여도 되죠. 네. 그 다음에 김포라는 도시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요. 인천이라고 하는 곳이 경인 운하를 위로 해가지고는 옛날에 김포였어요. 검단이라는 곳이었는데 이게 이제 김포의 검단이 인천의 서구로 이제 포섭이 됐고 거기가 지금 최근 검단 신도시가 개발이 됐는데 이 검단 신도시는 사실 김포 신도시와 붙어버렸어요.
예, 그래서 사실은 김포와 더 가까워요. 생활권으로 볼 때는. 그리고 인천에 지금 지하철 1호선, 2호선들이 지금 거기 검단까지 가 있는데 이게 김포까지 연장이 되고 강 건너 저기 파주나 고양까지 이제 연결되는 것도 지금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인천 북부 쪽은 이 검단과 김포가 붙어버리는 그런 그런 상황이 되고 있어요. 근데 김포라는 도시를 보게 되면 인천, 김포, 강화가 있거든요. 근데 강화는 인천이에요. 근데 강화를 가려면 김포 땅을 밟고 가야 돼요. 뭐 그리고 이제 김포라는 곳은 뭐냐면 서울 그 경계가 서울하고 인천이에요. 그러니까 경기도인데 그 경기도 다른 데랑 붙어 있지가 않아요. 그냥 하나의 섬처럼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인천은 강화를 가려면 김포를 지나서 가야 돼요. 그것도 웃기죠. 그러니까 어떤 행정구역은 다 연결되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김포라는 곳은 그 섬처럼 경기도와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김포는 인천에 붙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인천의 끝이 서구가 아니라 김포여야 되고, 그럼 김포와 그러면은 김포를 통해서 강화도가 연결되겠죠. 그다음에 강화와 김포가 접경 지역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통일됐을 경우에 그 곳들이 이제 통일도시로서 어떤 기능을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 제가 주장하는 거는 인천을 메가시티로 만들어야 되는데 첫 번째 단계로 김포시를 인천에 포섭을 시켜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인천이 지금 김포가 인구 50만이 돼요. 그러면은 300만에 350만이 되겠죠. 나중에 부천도 붙이고 시흥도 붙이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500만의 메가시티 규모가 되고, 그러면은 중앙정부가 많은 권한을 인천 지역에 내려줄 수 있어서 인천이 행정, 사법, 뭐 여러 가지에 있어서 독자적인 지방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규모가 돼요. 제가 항상 주장하는 인천고등법원 없어요. 그러면은 없는데 저기 경기 남부권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논거도 되고, 인천에 없는 게 많아요. 언론중재위원회도 없고, 그 다음에 인천에 예술대학도 없어요. 미술관도 없어요. 방송국도 없어요. 국립의대도 없어요. 지금 다 만들자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없는 거는 뭐냐면 이 생활권을 인정 안 해주기 때문이죠. 뭐 서울에 있으니까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인구가 500만 정도 되는 경우라면 제가 얘기한 모든 것들이 이 국민들의 어떤 서비스를 위해서는 다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인천이만이 좋은 것이 아니라 인천 주변에 이렇게 메가시티가 됐을 때 상당히 효율적으로 많은 시설들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시민들이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인천을 중심으로 경기 서부권은 메가시티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 1단계로 먼저 김포시가 들어오고요. 나중에 부천시까지 들어오고 시흥시까지 붙이면 인구 500만까지 금방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이렇게 경기도에 있는 이 지역을 인천으로 붙이는 거에 대해서 반발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지금 지방도 이렇게 메가시티를 만들기 위해서 엄청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충청권 메가시티, 동남권 메가시티, 대구 경북 메가시티, 광주 전남 메가시티, 다 인구 500만을 기준으로 생활권을 만들어서 이렇게 도시를 확장시키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인천도 마찬가지 수도권이긴 하지만 인천을 중심으로 500만의 메가시티를 만든다면 제가 보기에는 훨씬 더 효율적인 행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인천 내에 자주적인 입법권을 행사해서 이 지역에 맞는 정책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방 행정 능력의 강화를 위해서는 또 전국마다 이렇게 메가시티를 만든다면 인천도 이렇게 주변 도시를 포섭을 해서 굉장히 500만 원 정도의 규모가 돼서 그에 필요한 국가기관, 뭐 서비스 시설, 뭐 미술관, 뭐 박물관 이런 것들을 유치함으로써 도시의 기능을 더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인천 발전 10대 제안으로서 메가시티를 만드는데 제일 먼저 김포시부터 포섭을 해서 인천시로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